이 넓은 세상은 넓고 당신과 맞는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내 나이가 인생의 중반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달리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에게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춰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만 알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친구라는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 바쁠 것입니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됩니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위보다는 아래를 보세요.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해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을 하고 가면을 쓰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말도 가급적 아껴야 합니다. 세상은 넓은 반면 사람은 무섭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동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주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습니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습니다. 고슴도치의 등에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입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안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건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보자면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는 겁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러 다닙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친할수록 돈을 빌려주어선 안 되며 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집니다. 10년지기 친구여도 가끔씩은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춥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규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절규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인 감정이나 자존감, 즐거움이나 만족감 같은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인한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압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 지향적이며 수능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될 수 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걸 알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을 할 것입니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한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됩니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선하면서도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일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적으로 보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합니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 봐서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에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됩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과 온건한 의지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나와 맞는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당신과 맞은 좋은 사람이 마음에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삶이 지혜가 되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